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윤석열을 다시 소환합니다. 어제 첫 소환이 있었는데 출석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 재차 불러들인 것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출석을 할 수 없는 윤석열의 사정이 보도가 되긴 했는데요. 이 삼복더위에 정말 국민 복장 터지는 소리를 했습니다. 주치의로부터 실명 위험 소견을 받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다라면서 이 변호인 접견 때에도 글자 크기를 16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해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나빠졌다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저도 평소에 내부적으로 문서 공유 받을 때 16포인트를 쓰는데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희 모두가 다 실명 위험군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특검의 조사는 귀로 질문을 잘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평소 혼자 떠들 정도로 달변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평소처럼 입으로 잘 말을 하면 됩니다. 윤석열 측은 윤석열의 건강이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다라면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럼 누가 무슨 자격으로 윤석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윤석열을 접견한 심평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건강상 이상 징후가 있으나 윤석열의 얼굴에는 오히려 평안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라는 취지로 적어뒀습니다. 자, 그럼 평안한 기운으로 특검 조사 받으러 나오시면 됩니다. 옛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지난 2013년 윤석열 검사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정감사장에 당당하게 출석을 했던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은 그 전날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 불출석을 종용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조영곤 당시 지검장이 아프다는 이유로 국감에 나오지 말라라고 했고 윤석열 자신은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때 조영곤 전 지검장이 제안했던 불출석 핑계를 피의자 윤석열이 뒤늦게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다는 건 핑계고 좀 본심은 다른 데 있겠죠. 서정욱 변호사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의 불출석은 특검 수사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한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명백하게 정치 보복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사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역사 속에 길이 남을 윤석열의 명언을 다시 한번 언급해야 되겠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2021년 12월 29일 윤석열의 이 말은 자승자박입니다. 특검 조사 거부로 자신의 죄를 인정한 윤석열,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류일임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방심위 직원 3명이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2023년 12월 23일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방심위 사무처와 개인을 수차례 압수수색해 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공정이고 정의입니까? 류임 전 위원장에게는 업무방해 혐의가 없다라면서 일부 무혐의를 내준 경찰이 공익 제보자들을 향해서는 죄를 따져 물었습니다. 경찰이 감히 새로운 사법정의를 만들고 있는 겁니까?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서 민원을 사주받아서 자신의 입맛대로 방송사를 징계해도 죄가 되지 않는 세상,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한 일을 호소하고 제보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검찰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류일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경찰에 즉각 재수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이 사건을 조사하십시오. 지난 4월 권익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인정된다라면서 이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사건을 오랫동안 외면했던 권익위의 위신을 다시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스스로 직접 사건을 조사해서 공익제보자들의 권익을 되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은 이 사건 감사에 속도를 내서 빠르게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류일임 전 위원장의 폭거에 맞서 장장 655일을 투쟁해왔던 방심위 직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현주 최고위원의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 먼저 하셔도 되는데. 네. 내란 특검이 확보한 문건과 진술들은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무모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려 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드론 작전사령부가 지난해 7월 작성한 부의 보고서, 즉 대통령 보고서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무인기 평양 침투에 대한 계획이 정리되어 있고 정전협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합참과 논의해야 한다는 실무진의 의견도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부의의 지시는 없었고 정상적인 작전이었다는 애초 김용대 드론사령관 측 주장을 뒤집은 핵심 증거입니다. 특검은 또 드론사가 이 보고서를 한국군 합동지휘 통제체계, 즉 KGX에도 게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적으로 합동참모본부의 지휘를 받는 군사작전은 한국군 합동지휘 통제체계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드론사가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빠뜨렸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특검은 이 밖에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작전에 동원됐던 기체의 비행 경로를 삭제하는 등 사후의 작전을 은폐하려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적인 작전이었다면 왜 이런 행위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김용대 측의 주장은 그 설득력을 완전히 잃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검은 빈틈없는 수사로 외환죄를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전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고 나라 경제와 민주주의를 추락시켜 놓고 자기 돈은 끔찍하게 소중한가 봅니다. 후한무치도 이런 후한무치가 없습니다. 안면수심도 이런 안면수심이 없습니다. 윤석열 측 소송 대리인은 비상계엄 조치로 입은 국민의 정신적 고통과 손해가 명백해 보인다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깊이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반그리프 아펠 목걸이를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으로 옮긴 시기가 12.3 계엄 직후였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증거 은폐 또는 증거 인멸 시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품일 경우 6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나토 순방 목걸이는 모조품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품에만 있는 일련 번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토 순방 당시에는 진짜 목걸이를 착용하고 이후에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한 것은 아닌지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조품이라고 해도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정품 브랜드에 대한 지적 재산권 침해와 모조품의 불법 유통을 조장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방일보가 지난 28일자 일면에서 앙규백 국방장관 취임사를 보도하면서 장관이 강조한 12.3 불법 개헌가의 단절 메시지를 기사에서 뺐습니다.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국방일보는 12.3 내란을 정당화하는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를 1면과 2면에 대대적으로 배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가 내란 동조일보라고 비판했는데 아직도 국방일보에 내란 세력이 암약하는 겁니까?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했던 최일 국방홍보원장이 최근 정치 편향적 행보로 감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 바랍니다. 끝으로 윤석열 정권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국회 관련 상임위와 여러 보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직후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한예종 측은 문체부의 지시에 따른 조치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전국 대학 중 유일하게 한예종만 폐쇄됐습니다. 한예종과 업무 관련성이 깊은 문체부가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방증이라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문체부는 계엄을 명분으로 한예종에 속해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통제하려고 한 것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판단과 여론을 통제하려고 한 악의적인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문체부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상입니다.